자, 안녕하세요. 시가 단순히 31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포인트까지 올라왔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200조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제 가지 않는 종목이 하나 있죠. 그는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는데, 사실 삼성전자만큼 분석하기 어려운 기업은 많이 없을 거예요. 생각보다 기업 개별에 대한 이슈도 분석을 해봐야 되고, 또 시가총액 300조가 넘는 코스피 1위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해외 쪽에서 어떤 뭐 반도체 기업들의 업황이라든지 또 한국 증시에까지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못 가고,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7만 전자를 향한 길을 간다면 어떤 그 퍼즐을 풀어 나가야 될지 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주식클래스 구독, 좋아요. 네, 주가부터 오늘은 바로 볼까요? 예,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이제 31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물론 사실 얼마까지 갈 수는 알 수 없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에서 우리가 만약에 3300포인트를 넘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기에는 뭐 하이닉스의 약진도 있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약진도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그 시가총액 오늘 200조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의 고공행진에는 그 어떤 태클을 달 수가 없습니다. 뭐 실제 2분기 실적도 9조 원이 넘는 거고, 1분기 기준으로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또 마침 이제 약간 페어링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은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사실 마이크론은 하이닉스에 비하면은 MS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만은 워낙 고공행진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이닉스의 200조 달성 자체가 삼성전자한테 좀 볼거릴 수 있습니다. 한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격차가 대략 3배 이상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 358조 원대 200조라면은 뭐 0.5배수밖에 베팅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앞으로 관점에서 하이닉스가 올랐기 때문에 꼭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는 논리는 아닌데, 결정적으로 하이닉스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은 시장 관점에서 반도체 쪽으로 압도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런 과정이고, 지분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인 파란선인데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지금 매수가 들어온 폭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게 없잖아 있긴 있는데,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밑에가 이제 파란 선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인데 여전히 50% 밑에서 버벅거리고 있죠. 그러면 뭔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필요한 것들을 제가 기사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죠. 삼성전자가 최근 6월 달에 하반기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뭐 오래 하진 않았고요. 3일 정도, 보통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3일 정도 했는데 딱 타이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현재 삼성전자의 위기라는 겁니다. 바로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납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만년 약간 적자 부분, TSMC의 격차, TSMC의 파운드리 부분에서 50%가 넘지 않습니까? 삼성은 한 자리 숫자거든요. 잘해야 10% 정도니까 파운드리 살리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 매년 나오는 그 알고리즘에 빠져 있는 게 삼성전자의 현실이 되는 거고, 과연 언제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도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일단 HBM3E 5세대 같은 경우 12단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이미 들어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잡히고 있는 거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향후 일정 자체가 HBM6 6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바로 하반기부터 초도 매출이 잡힐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려되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삼성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파운드리가 아무래도 적자가 좀 심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차라리 미세화 공정으로 이야기하는 1.4나노로 가는 것은 일단 연기를 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 수준에서 2나노 수준에서의 격차를 좁히는 데 집중하겠다. 파운드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수율이었거든요. 결정적으로 100개 양품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불량품이 50개 정도 나와버리면 그건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요런 데 힘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데이터로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제에는 기대치도 높지 않습니다. 지금 시가총액만 놓고 봤을 때 하이닉스가 대략 200조까지 왔고, 삼성전자가 지금 330조에 멈춰 있지 않습니까? 절대주가 기준으로 6만원대, 28만원대인데,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 하이닉스는 이미 2분기 실적 자체가 9조 원대 전망까지 나옵니다.
반도체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6조 원대 초반이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이 페이스라면 하이닉스 주가는 연간 40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200조짜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5배밖에 되질 않는데, 물론 삼성도 좋아지겠습니다만 6조 게임이라면 이건 스마트폰이나 다른 가전 빼고 말이에요. 했을 때는 끼케야 반도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한 30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을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조금 나쁘게 말하면 지금 하이닉스가 따라가고 따라잡힐 것도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향후에 이제 계속 치우가는 하이닉스와 실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뭔가의 이제 턴어라운드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잘 나가는 하이닉스와 여전히 턴어라운드의 숙제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싸움인데, 마침 시장에서는 어떤 게 좋냐 하면은 그나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시장은 충분히 삼성전자 7월 달에 7만 전자에 대한 그림을 조금 그릴 수 있는 모티브는 좀 열어놨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주식클래스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어서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 가장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게 파운드리와 시스템 LSA 부분의 합병 또는 파운드리 부분의 분사 이야기입니다. 하도 이 녀석이 적자를 내고 수율도 못 따라오고 하다 보니까 삽질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공식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럴 바에 합쳐버려라. 아니면 아예 스피드업 해버려라. 그런 이야기인데 아직 삼성의 용단과 결정은 나오지 않은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까 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빨리 치우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수율 양산을 위해서 수율을 높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그걸 약간 일부 테스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실제적으로 하나의 승부수를 하나 또 던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승부수로 나올지는 지켜봐야겠는데,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보통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두뇌 컴퓨터의 GPU 같은 거죠. 그래서 AP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프리미엄에는 보통 스냅드래곤,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폴더블 폰에서 들어갈 때도 이 폴더 말고 플립 있죠. 플립은 조금 사양이 낮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월달 예정인 Z 플립 7 같은 경우에 일단은 어제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은 엑시노스, 삼성의 AP를 말합니다. 엑시노스를 탑재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 자체가 어떤 테스트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과정 자체도 삼성이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파운드리 부분을 쉽게 놓지 않겠다는 걸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고, 이것 자체가 승부수가 되긴 됩니다만은 어쨌든 뭐 잘 되면 좋은 거고,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이미 삼성에 대한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낮기 때문에 요건 하나 이제 7월달 이벤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바로 똑같은 내용인데 바로 HBM에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답은 HBM이에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주에 8일 한번 딱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은 아마 6월 초중순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요 당시 같은 경우가 AMD 쪽으로 HBM3를 납품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미국의 AMD를 말하는 거죠. AMD 같은 경우는 인텔의 대항마였다가 이제는 인텔을 밟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가도 잘 아시겠지만은 여전히 뭐 엔비디아는 당연히 못 비치집니다만은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뭐 주가 관점에서도 지금 약간 다시 $100에서 반등하는 대표적인 GPU를 만드는 기업인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최근에 AMD 쪽으로 HBM3를 납품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 모멘텀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엔비디아로 바로 치우간 건 아니었지만은 이런 흐름 자체가 결과적으로 할로 자체, 삼성전자 주가 할로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AMD가 됐든 또는 추가적으로 엔비디아가 됐든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하는 것 자체가 주가의 멀티플을 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 멀티플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팍 날아가는 재료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7월달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슬금슬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7만원대, 6만원대 후반까지 올라가기 위한 요건을 본다면 결정적으로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 나와 있는 다른 요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실 다지고 파운드리하고 로봇하고 그런 거는 이제 향후에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가 되는 거고, 지금 3,000포인트가 넘은 정시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어오죠. 보통 500만 주 이상 들어오게 되면 되게 의미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가장 표면적으로는 대외 매꼬리가 더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정시가 무역 분쟁 이슈가 좀 완화된다든지 시장적 리스크가 감소되면서 환율이 내려갈 때, 삼성전자를 외국인은 보통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환율이 내려갈 때 외국인 매수가 삼성전자로 들어오는 날은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코리아 지수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삼성전자를 사는 거죠. 그래서 환율에 의한 외국인의 매수 유입은 어떻게 보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의 본질적인 거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환율이 안정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준다고 할 때는 삼성전자 주가는 이론적으로 조금씩 상승 효과가 있는 거고, 폭발적인 증가는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HBM 쪽에서 언제 가져가느냐, 그게 답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나오기 전에도 올라갈 만한, 그러면 지금 장도 좋고 하이닉스 200조 갖고 했으니까 삼성이 갈 만한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돌고 돌아서 결과적으로는 디램 업황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디램 업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DDR4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DDR5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DDR4는 사실 약간 이전 버전이잖아요. 사양이 5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감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산 효과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가격이 오른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차세대 디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격차를 하면서 점유율 올라가고 가격도 높여가는 게 숙제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최근에 DDR4 가격 상승에 따른 하이닉스 9조 원대의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는 사실 지금 주가에는 그리 많이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하이닉스는 결정적으로 6세대 HBM의 바로 납품가, 실제적으로 지금 글로벌 정식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반도체 종목제에서 1위의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이 들어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의 주식을 좀 좋게 본 게 있죠. 한 달 전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골드만삭스도 약간 투자 의견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5만 원대 리포트인데 올해까지는 실제적으로 실적이 좀 나쁘다고 전망을 해요. 전망이 나쁘다고 하고, 여기 보면 향후 25년도 EPS 성장률의 퍼센테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25년도 기준으로는 성장 자체가 좀 제한적이다. 하지만 내년도는 좋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 해놨잖아요. 물론 이후 실적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가 있는데, 나름 일리가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관세 노이즈는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종료가 되게 됩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관세 노이즈는 이제 종료가 되게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의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25년도의 경기 둔화 이슈 자체는 생각보다 약간 다운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하반기로 갔을 경우에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은 뭐냐 하면,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내려가고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나스닥 지수 2만 포인트가 돌파하는 시점 자체가 임박하는 이런 외적인 메커니즘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 아닌 결론을 낸다면 6월 말 7월 달에 삼성전자 주가는 기술적 분석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6만 원대 중후반 7만 전자의 꿈을 꾸릴 수 있는 어떤 타이밍적인 관점에서는 농후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참조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전체적인 개를 함께하는 영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